네, 아름다운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성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여자입니다. 아, 대표님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야, 요즘 더위가 너무 더운데. 장난이 아니죠. 야, 이 정도로 더울 줄이야. 지금 하늘에 지금 마치 커다란 그 온실로 예. 만들어진 그 히트 돔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야. 열돔 현상이 지금 예. 일어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장난이 아닌데 체력 관리 요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 대표님? 뭐 이제 활동을 좀 줄이고요. 네. 주로 이제 실내에서 활동하고 뭐 외부 활동을 좀 줄이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지금 수분도 섭취 잘 하셔야 되고 그렇죠. 염분도 적당한 예. 염분도 지금 필요합니다. 영양도 잘 줘야 네, 되고요. 네. 잘 관리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예. 자, 오늘 그럼 21강을 시작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장 많은 주제로 거론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가장 첨단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특히나 이런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유용한 그런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또 김성윤 대표님께서 이 분야에 또 그동안 많이 이제 연구도 해오시고 공부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이제 드릴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예. 정혜 대표님이 학창시절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거는 3차 산업혁명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당시는 뭐 3차라는 얘기도 뭐 잘 못 들었던 것 같고요. 네네. 산업혁명 얘기 많이 들었죠. 네네. 공부하면서. 예. 네. 자,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어떤 미래에 관련된 세미나를 참석해 보면 한 100번씩은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요. 네네. 예, 그렇죠. 보통 한 그 세미나당 이제 예.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는데, 사실은 참 어떤 기술의 어떤 하나의 커다란 변곡점이긴 합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사실 새로운 어떤 직업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변화 속에서 사실은 어떤 영역들은 또 혼돈의 그런 과정이 겪지만 또 어떤 섹터는 새로운 어떤 신사업의 영역으로 굉장히 또 진보적인 그런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성향을 또 보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4차 산업혁명은 아마 인공지능 아마 제일 먼저 들어보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알파고가 이렇게 바둑에서 이렇게 이세돌을 9단을 이기는 모습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 예. 정 대표님, 예. 그 다음에 로봇. 로봇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가상현실, 예. 뭐 이런 것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이제 세계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에서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요. 예. 그래서 한 이슈가 됐었죠. 예. 다보스 프롬이라고. 네, 맞습니다. 명하죠. 1년에 한 번씩 스위스 다보스라는 곳에서 예. 열리는데, 그 세계 최고의 그런 경영진들이 스위스 그 아주 작은 마을이죠. 그 다보스라는 마을에 모여서 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예. 숙박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예. 근데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마음 때문에 그런 곳을 성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 초대자 받은 분들만 간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세계 뭐 거의 각 나라를 대표하는 예. 세계 경제인들이 보통 이제 참석하고요. 그런 CEO들과 대통령들이 이제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분이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을 했죠. 이 규모와 범위가 워낙 크고 이걸 통해서 인류의 굉장히 큰 어떤 변화, 예.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직업의 재편, 또 위기와 기회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유발 하랄이라는 친구는 또 4차 산업혁명 인류의 종말로 연결될 거라는 굉장히 예. 또 극단적인 또 예. 그런 표현을 또 썼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네요. 네. 예.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야. 근데 본인 책이 충분히 안 팔린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이 나오니까 예. 약간은 살짝은 네거티브적인 태도를 취하신 것 같아요. 이건 네. 여전히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맥락을 보면은 결론은 이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결국은 새로운 직업의 어떤 출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직업의 쇠퇴, 이 네. 부분은 사실 언급하시는 건 맞거든요. 예. 중요한 건 특히나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 계셨던 이 칼프레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자동화와 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현재 직업의 약 47%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 고용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요. 2020년까지는
약 710만 개 직업이 사라지고 210만 개 새로운 직업이 예. 생겨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세계경제 포럼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근데 기존에 이제 과거의 직업에 머물렀던 분들은 참 그 변화가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직업 또한도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예. 시대 트렌드 맞는 그런 직업임을 분명합니다. 예, 예. 네, 너무 앞선 단계에서 이 비즈니스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개념을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혼돈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어쨌든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공지능과 이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 우리 정혜 대표님 혹시 블록체인이란 말 혹시 언제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뭐 이제 가상화폐 많이 나오면서 네네. 저도 이제 가상화폐 열풍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서 공부하다 보니까 네네.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예. 원래는 이 블록체인보다도 우리가 더 쉽게 알고 있는 게 이제 그 암호화폐라는 그렇죠. 것들이 예. 이제 되게 많은데 우리가 아마 22강에서 저희가 언급을 할 겁니다만 이 블록체인은 쉽게 말하면 새로운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기존에 웹 기반에서 저희가 정보를 교류를 했다라면 이제는 더 투명한 환경에 새로운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되고 저장되고 원본 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투명한 그런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 이런 기술로 인해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직업들이 상당히 많은 직업들이 아마 새로운 직업으로 아마 대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4차 산업혁명의 그런 특징들을 한번 이제 저희가 보기 전에 우리 정혜 대표님이 한번 이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 내용들을 한번 언급을 조금 해주시죠. 예, 예. 제가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제 인공지능과 네, 이제 로봇이 중심이 되는 초지능 사회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키워드인데 이러다 보니까 직업 분야에서 네, 상당히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제 이렇게 네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2025년이 되면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직종이 출현해서 네네, 이 상위 10개 직종을 차지한다네요. 네, 그게 어떤 것이 될지 모르지만은 전혀 다른 이제 그런 직종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연구한 거에는 이제 거의 한 약 50%의 직종이 이제 직업이 네네.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네네,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전 세계 실업률이 24%까지 간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24%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엄청나죠. 이 보통 경제학에서 정상적인 실업을 2% 내지 3%로 이제 맞습니다.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24%라는 건 여덟 배. 현재까지 거의 없던 그런 실업률이 야. 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던 직업을 이제 로봇이 대체한다는 그런 얘기가 네네. 되겠죠. 몇 년 전인가 제가 이제 신문에서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이제 좀 끔찍한 내용이더라고요. 로봇이 네. 우리 인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제 나중에는 그동안 이제 일하느냐고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지금 집에 가서 쉬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네, 이게 바로 이제 이 실업률로 이제 지금 나타나겠죠. 네네. 정말로 엄청난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제 그 많은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실업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실 생산성 효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뭐 이 실업률도 커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 갭이 또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또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한 12, 3%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지금 엄청나게 네,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거의 지금 취업하기 너무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24%면 정말 네. 네, 어마어마한 네. 숫자거든요. 예. 네. 4차 산업의 특징. 저는 이제 산업혁명은 사실 이제 욕망과 기술의 공진화라는 이제 표현을 제가 쓰는데요. 예. 인간의 욕망은 사실은 물질적인 소유에서부터 어떤 정치적 욕망, 또 개인적인 자아실현 등 여러 가지 욕망들이 존재를 하지만 결국 자신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결국 기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관점을 초창기 이제 생리적인 욕구, 사실은 잘 먹고 싶고 배부르게 먹고 싶고 그렇죠. 잘 자고 싶고 하는 그런 생리적 욕구 가장 기본인데 기본 욕구가 되겠죠. 요때가 바로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항상 식량이 부족했고 어떤 풍족지 못됐던 환경이 있었는데 이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기계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제 급여
정해진 고정 월급이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예. 그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준에서는 저희가 바로 기계혁명이자 또 제조혁명이고 이게 바로 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대량 생산을 네, 통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기본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이제 전기혁명이라고 예. 언급을 할 수 있고요. 서비스 산업과 연관된 새로운 산업들이 이제 창출되겠었는데요. 요때 이제 안정의 욕구가 또 나오게 됩니다. 네.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 단계에서는 잠도 자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생활에도 편리성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죠. 예. TV도 보고 그죠? 그렇죠. 라디오도 듣고 음악도 듣고 그래서 삶의 그런 안정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2차 산업혁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이 정보혁명이죠. 예, 지식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회 귀속 욕구. 예. 그래서 개인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어떤 글을 만들어서 올린다든지 그렇죠.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회 귀속 욕구입니다. 자꾸 어떤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이제 지능영역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인해서 블록체인과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지능화 사회로 가는 단계에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는 이제 바로 명예욕구. 이 명예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져서 사실은 지금 사회적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다 어떤 상대적 욕구나 안정적인 욕구나 사회 규성적 이런 걸 뛰어넘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신념과 그런 어떤 명예, 어떤 사회를 어떤 혁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뭉쳐진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은 최종 단계에서 이제 자아실현 욕구로 이제 그 귀속이 되겠는데요. 이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인간은 결국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정혜세 대표님의 자아실현은 어떤 겁니까? 글쎄요,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꿈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장 하나의 단어로 얘기한다면 이제 뭐 행복. 가장 이제 좋아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제 우리가 그 살아가는 목적도 가장 이제 행복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아 실현은 바로 이제 행복을 위해서 이제 뭐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또 이제 많은 사람을 또 같이 이제 돌봐야 되고요. 이런 이제 그걸 통해서 제 자아 실현을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4차 산업혁명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그게 바로 저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어떤 성공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장 그 안에는 이 사회적 욕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그렇겠죠. 거예요.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근데 이거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생리적 욕구와 이 안정적 욕구만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큰 뜻에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크기에 따라서 이 사업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 4차를 거치면서 인간의 욕구의 어떤 종류와 그 스타일에 따라서 같이 공진화하면서 성장해 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앞으로는 이런 명예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장이 아니라 그런 직업들이 저는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적합한 그 업종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물론 이제 인공지능의 다른 일단 빅데이터나 AI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테크니컬적인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그것 없이도 감성적인 그런 걸 가지고 충분하게 이 자신의 욕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렇죠. 서로를 연결시켜주면서 할 수 있는 것.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욕망의 관점에서 산업혁명을 한번 재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7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자 보시면은 1차 산업혁명으로 생존 욕구가 충족이 되게 되면서 이때 이제 인구 증가가 폭증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네네. 그러면서 GDP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으로 안정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서 인구 증가보다는 이제 GDP가 성장을 하게 되는 단계. 이게 1913년부터 1964년까지 되고요. 아마 요거는 아마 베이비 부머 세대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3차 산업혁명으로 연결되면서 사회 연결 욕구가 충족이 되면서 인구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그 네트워크 지수라고 하죠. 오히려 나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불특정 다수와는
오히려 더 연결성이 더 강화되는 예.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GDP는 성장을 꾸준히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결국 생존, 안전, 연결의 욕구로 진화를 하고 있고, 이 연결의 욕구는 결국 그 연결된 구성원들과의 어떤 가치 실현이 앞으로 그 다음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이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오프라인의 현실과 온라인의 가상이 과거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다면 이제는 서로 연결되고 있죠. 이걸 저희가 O2O라고 부릅니다. 예.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 온라인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전에 오늘 여기 근처에서 주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혜님이 예전에는 저희가 숙박 자리를 잡으려면 모텔 주인한테 가서 돈을 지불하고 대화를 통해서 방키를 받았어야 되는데 예. 지금 어떻습니까? 굳이 그런 과정 없이도 온라인상에서도 다 하죠. 내가 잠잘 곳을 미리 다 예약을 할 수가 있는 예. 거죠.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에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이 돼서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일단 불신을 먼저 그렇죠. 갖고 있어요. 지금은 온라인에서 물건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 큰 불신이 이제 거의 없고 오히려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그렇죠. 불편한. 예. 카카오 택시 사용해 보셨어요, 정혜 대표님? 그 카카오 택시는 저 안 해봤고요. 네. 뭐 이제 아웃도어 같은 건 저도 이제 온라인에서 다 이제 구매해서 지금 네네.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예.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택시를 부른다고 했는데 어떤 친구는 콜택시를 전화해서 부른 친구가 있었고 예. 어떤 친구는 카카오톡을 딱 해가지고 불렀는데 카카오톡이 훨씬 더 빨리 왔습니다. 네. 이 온라인과 이 오프라인이 연결되면서 여기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비즈니스 모델은 저는 솔직히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렇게. 네. 예. 왜냐하면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 게 이 조직도 상에서 만들어진 조직들은 사실은 그 컴퓨터상에 있는 조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랑은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연결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상으로 연결된 그 조직들로 인해서 결국 또 오프라인에 미팅을 또 하죠. 그렇죠. 예. 또 다양한 컨벤션이 열리는 그 나라까지 또 가서 또 새로운 다른 멤버들과 또 연결이 되고 예. 즉 온라인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강화되고 그 강화됐던 조직이 다시 또 온라인에서 강화되고 이런 어떤 선순환이 반복되면서 이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은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아주 강력한 조직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조직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요. 이 뭉친 사람들의 힘과 그냥 예를 들면 가상의 인터넷에 있는 회원들과 조직력과의 파워는 상대가 될 수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바로 미래의 이 가치는 현재 똘똘 뭉쳐 있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예. 저는 새로운 산업들이 재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네. 사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과거 15년 전에도 그런 생각을 진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런 시대로 가는 걸 보면서 제가 더더욱더 이제 확신을 좀 많이 느낍니다. 네. 결국은 이제 디지털화 기술을 통해서 3차 혁명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갔던 게 3차 혁명이라면 그렇죠. 이제는 역으로 어떻습니까? 온라인에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예. 오히려 이 아날로그화 기술을 통해서 4차 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 복덕방 예. 저희가 다 찾아가서 이제 계약을 하려면 했는데 지금 누가 복덕방 안 가지 않습니까? 예. 뭐 직방이나 뭐 다방 같은 맞습니다. 그런 어플을 통해서 수수료 최소화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변호사나 이런 업무들도 현재 지금 다 이렇게 온라인화된 예.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기술이 3차 산업혁명이었다면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다시 아날로그화되는 기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언뜻 보기에는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따로 분리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융합되면서 선순환돼야지만이 강력한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 정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마 온라인에서 만났던 멤버들을 또 다시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예. 오프라인에서 만났던 멤버들 다시 온라인에서 조직화하고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계속 아마 반복하시고 하고 그렇죠. 계실 거예요.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도래하시기 전에 이미 이런 융합형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미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앞서가는 네. 근데 거예요. 예. 중요한 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네. 의식을 못 하고 이제 네,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세계적인 유통회사인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그 투자의 이 거장인 이 워렌 버핏이 일생일대 실수, 아마존 주식을 사지 않았다는 일생일대 실수라고 얘기할 정도로 워렌 버핏도 사실은 이 아마존의 성장 가능성 예측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 유통 시스템을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꿨습니다. 1차는 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이 고객 정보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셨을 때도 있는데 세탁기 옆에 예. 세제를 주문할 수 있는 전자 버튼을 무선 전자 버튼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세제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만 누르면 자동으로 주문이 되는 방식이에요. 한국에 이게 지금 적용되고 지금은 없고 이제 미국에는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타이드라는 세제, 뭐 A 타입, B 타입, C 타입 세제가 있으면 이거를 버튼을 무상으로 주고요. 예.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주문하기 귀찮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대가 떨어질 때쯤 되면 이거 누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버튼으로. 그럼 자동으로 주문이 돼서 오는 방식입니다. 예. 네. 그런 어떤 걸 통해서 이미 이 고객의 정보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세제를 언제 몇 시 몇 초에 주문했고 그러면 그 사용했던 세제는 얼마나 남아있을까. 예. 네. 만약에 구매한 세제를 그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한 사람이 그 세제를 쓰는 양까지도 정확하게도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라는 가상의 공간에 저장을 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인공지능이 예상 구매 물품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물류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물류창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결국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무인 그 아마 마트가 이 아마존에 의해서 아마 오픈됐다는 거 아마 들어보셨잖아요. 예. 사람이 없는데 기존에 이제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한 67%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예. 이거를 완전 다 자동화하게 되면서 수익률 자체가 거의 한 40에서 50%까지 올라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 이제 물류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없이는 이제 웬만한 유통회사는 참 자리 잡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져서 현재 이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섹터가 다양한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팔레토의 법칙 우리 정혜 대표님 많이 들어보셨죠? 일명 저희가 80대 20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알프레도 팔레토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인데요. 80%의 효율은 20%에서 나온다. 네, 그죠? 그 다음에 20%는 80%로 인해서 먹고 산다라든지 이런 어떤 법칙이 사실은 이 온라인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새롭게 이 롱테일이라는 법칙으로 사실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2012년도에 언급이 된 이론인데요. 롱테일 말 그대로 긴 꼬리입니다. 과거에는 이 정규분포 요 한쪽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보게 되면 이 정규분포가 종묘항으로 여기서 이미 마무리가 져버립니다. 근데 인터넷 시대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 정규분포 곡선 자체가 더 길어지게 되면서 즉 다품종 뭐 유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작은 소비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의 니즈가 그만큼 다양해지는 거고요. 이 80대 20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어떤 그런 롱테일 경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장에 제가 설명할 긱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1인 비즈니스 모델 또 1인 창업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롱테일 법칙에 따라서 현재 온라인 경제가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친구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제품들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파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절대 소문나기도 쉽지도 않죠. 하지만 개인이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그 경기에 또 돌아가는 것처럼 이런 롱테일 법칙에 의해서 현재 지금 이 온라인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섹터가 되고요. 지금 인터넷상에서의 그런 어떤 그 인터넷 쇼핑 같은 거, 쇼핑몰이 작은 것들이 엄청 많죠. 그것도 여기 해당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본인 블로그 파워 블로그로서 활동하는 분들도 일종의 그 긱 경제에 들어가는 롱테일 법칙 안에 들어가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그 공경제 모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자원의 제약을 벗어나 연결 비용을 줄이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 롱테일 선택이 다양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연결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인프라 환경. 저희가 현재 지금 웬만한 서울에서는 이 와이파이 환경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어떤 인맥 관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들과 연결이 될 수 있고 연결 비용의 감소, 또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라면 그걸 쉽게 페이스북이나 또는 소셜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쉽게 또 광고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어떤 내가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방송국을 상대로 해서 신문사나 방송국을 상대로 해서 내가 홍보해야 되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 스마트 환경을 통해서 바로 이 연결 비용이 줄게 되면서 사실은 비용 없이 홍보할 수 충분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직업군들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일명 이러한 경제를 저희가 이제 긱 이코노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은 이 프리랜서의 초연결 경제로 앞으로 2020년까지 미국 직업의 44%가 다 프리랜서가 될 거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네트워크 마케팅과 저는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1인 사업가잖아요. 1인 사업자죠. 1인 사업자고 일종의 1인 프리랜서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고 운영을 해 나가는 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긱경제와 매우 매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뜬다라고 했을 때 그 막연하게 그냥 이런 비즈니스 무조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서 사실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이 긱경제의 성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가장 큰 성장을 하고 있던 회사가 이제 우버라는 회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산 평가를 무려 8조를 갖고 있었던 이제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버 다음으로 뜨고 있는 회사 리프트라는 회사도 역시 또 그런 개인 운송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홈 서비스라든지 또는 배송이라든지 푸드테크, 요즘에 푸드테크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쉐이커 같은 경우도 지금 대표님 이렇게 스크립트를 해가지고 이제 구독하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실제로 그 쉐이커들도 이렇게 실제로 일정 기간의 배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꽃 배달 같은 경우도 어때요? 꽃은 꼭 특별한 날에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내 책상에, 사무실에 있는 내 책상에 정기적으로 꽃을 구독하는 그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게 안 팔릴 것 같지만 누군가는 어때요? 자신에 대한 보상의 대가로 그게 정기 구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은 누군가는 거기서 의미를 찾는 분도 계시지만,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딱 아침에 출근했는데 예쁜 꽃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또 스스로 굉장히 또 기분이 또 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시면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직업들,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결국 그들 자체가 1인 프리랜서의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열펴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비즈니스 모델들이 기존의 사업들과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버나 이런 리프트 이런 회사들이 공유 차량들이 못 들어온다는 게 너무나 저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프로슈머. 정혜재 대표님, 프로슈머라는 단어는 누가 처음 사용을 했습니까?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처음 사용을 했는데요. 간단한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대표님? 그 엘빈 토플러가 이제 제3의 물결에서 이제 처음 사용했다는 용어잖아요. 이제 그 과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서, 그래갖고 이제 생산적인 소비자,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하는 그런 이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갖다 프로슈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다 이전에는 다 이렇게 집에서 다 실을 짜가지고 다 일일이 만들어서 다 집에서 필요한 의류들은 다 만들어서 썼잖아요. 그래서 소량 맞춤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대량 규격화가 됐다가, 이게 다시 이제 여러 가지 IT 기술의 발달과 또 인공지능 이런 어떤 사물인터넷 발달과 말맞춰서 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오히려 더 다시 이제 맞춤형으로 또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신발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발의 정보 이런 것들을 또 기업과 공유하면서 더 좋은 퀄리티 있는 지금 제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또 심지어는 또 보니까 이번에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태평양에 떠있는 그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페트병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뽑아낸 플라스틱 에틸렌, 폴리에틸렌 재질을 가지고 또 신발을 또 만들어서 또 판매하겠다는 또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재활용을 하는 거네. 그럼 환경을 생각하고 또 이런 개인 맞춤형 신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의 이제 공유경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또한도 사실 프로슈머적인 요소가 굉장히 충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비자인 각각의 소비자들이 그냥 소비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또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들을 예. 또 적극적으로 또 회사랑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시키고 또 한 단계 더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렇죠. 또 이런 어떤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색깔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많이 차용에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 프로슈머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프로슈머에 가장 가까운 적합한 그런 업종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직접 유통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이제 그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방식인데,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프로슈머라는 용어가 이제 실제 그 엘빈 토플러가 이 개념을 만들 때는 뭐 네트워크 마케팅을 겨냥해서 만든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 가장 이제 그 차용하기 좋은 그런 업종이 저는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그렇게 프로슈머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맞습니다. 결론은 이제는 어떤 소비자와 생산자가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하나의 섹터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예. 소비자가 즉 생산자고 생산자가 즉 소비자.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연결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이제 공경제 이제 시대로 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그냥 이걸 그냥 이거 공유하고 나누는 선에서 끝나지만 실질적인 이제 수익 모델까지 만들어가면서 예.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큰 장점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또한 지금 소비 패턴 자체가 이제 온디맨드 경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협력적 소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부분, 또 놀이, 또는 여러 가지 음식들, 학습, 또는 일하는 거, 여행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협력적 공유로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교 과정 같은 경우도 예. 사실은 이제는 높은 비용이 아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도 충분하게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예. 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걸 통해서 그렇죠. 내가 꼭 한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해외에서 내가 자고 싶은 곳에서 일반 뭐 형식적인 틀에 맞춰진 그런 숙박 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네. 이런 협력적 소비에 대해서 세계적인 전문가분들이 이제 이렇게 언급을 좀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마르쿠스 패슨 교수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 공동체 구조와 이 협력적 소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1978년도에 이미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협력적 소비 자체가 가져오는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예. 화두가 될 거다라고 이미 1978년도에 이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앞섰었고요. 그다음에 로렌스 레시그 같은 경우는 이 공유경제를 한 번 생산된 제품을 공유하는 협력 소비 경제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산을 공유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 비용 절감으로 쉽게 창출 가치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또 언급하셨던 분입니다. 예. 또 라이첼 보스트만 같은 경우는 협력적 소비 필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또 다양한 사례들을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는 바로 온디맨드 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 이걸 언급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O2O 공유 소비에 대한 개념을 이제 언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중국과 인도가 지금 사실 경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 이런 어떤 이 경제 발전이 사실 이제 과잉 소비와 자원 고갈로 연결됩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된다라면 자 미국과 일본처럼 많이 소비한다라면 미국 1.84개의 지구가 필요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64개의 지구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그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소유 경제의 이런 비효율성적인 부분은 이제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가치 기준 자체가 이제는 뭐 많이 생산하고 효율성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지구를 생각하고 또 경제적 가치를 우리가 경제적 가치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자원을 전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그런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사실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있는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적 공유를 통한 이 소비 운동이 사실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걸맞게끔 사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도 일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용기를 제작함에 있어서 환경 오염이 유발될 것들은 최대한 좀 줄이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용기 같은 경우도 이제 생분해성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도 의식 수준까지 와 있는 기업들은 사실 솔직히 한국에서 좀 찾기가 쉽지 않고 예. 외국에 있는 몇몇 회사들은 정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박수 쳐줄 만한 그런 회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번 수익을 회사 혼자서만 독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구호단체나 또 이런 운동단체를 만들어서 다시 사회에 환원하죠. 그렇죠. 또 아프리카나 또 어려운 가난한 나라에 또 구호금을 또 보내고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또 병원을 지어서 또 선순환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이 네트워커들은 정말 앞으로 협력적 공유를 통한 나눔을 실천할 그런 준비된 1인 저는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이 뭐냐면 이렇게 돈에 개의치 않고 더 경제적인 자아실현을 하게 되면은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협력적 공유 수업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분들이 많아졌을 때 사실 이제 인식은 저는 어느 한순간에 또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은 또 바뀔 수 있다는 또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거든요. 자, 아마 세계적인 그런 그 스타트업 기업들 아마 유니콘, 우버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 어마어마합니다. 이 달러로 계산해야 돼. 510억 달러니까 엄청나죠. 샤워도 마찬가지고 현재 위워크라는 곳이 들어보면 참기라는 공과 사모공까지 이 기업 가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유니콘 경제죠. 자산 가치가 한 1조가 넘는 그런 회사를 보통 저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니콘 기업들의 약 60%다 공유경제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거에는 나만 혼자 돈 벌면 된다는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유경제 모델이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탐맨탐스라는 슈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표님?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켤레 신발을 구매하면 한 켤레는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근데 사실 이거는 실패한 모델이거든요. 그 나라가 신발 산업이 무너져 버렸어요. 신발을 혼자 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공유경제 모델, 즉 앞으로의 이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런 어떤 많은 직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시기에는 바로 공유경제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직업들만이 저는 롱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만큼 공유경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저희는 이 선순환 공유경제를 이제 가치를 이루게 되는데요. 사회분배, 가치분배와 이제 사회분배에서 사회적인 그런 미션으로서 저희가 가치분배를 실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 영역에서는 바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가치 창출은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낼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분배는 가치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이 바로 전통적인 비영리 조직에서 비영리 기관의 수익 창출 활동을 통한, 즉 사회적 기업의 출현과 그다음에 전통적인 이제 경제 가치에서 영리를 추구했던 기업들이 바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느끼는 그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들이 서로 융합이 되면서 선순환되는 그런 모델이 나와줘야지만이 4차 산업혁명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인 기업들이 그냥 기업 자체의 그런 이익만 극대화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이제는 성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회의 어떤 그런 것과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면서 그런 모델들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갔을 때 이제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지속 가능한 전략이 바로 저는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사회적 책임과 이런 비즈니스 전략들을 두 가지를 같이 융합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고 현재 외국에 있는 네트워크 회사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한국에 있는 회사는 참 보기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많이들 표방은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네네. 뭐 저기 기부라든지 또는 이제 뭐.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정희 대표님 뭐냐면 그냥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명분으로 기부를 하는 거지. 절세용으로. 제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한 목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지 순수한 그 목적 자체를 두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심지어는 뭐 세계적인 그 구호단체들도 사실은 실제 그 돌아가는 돈은 너무 미비하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거의 한 80% 90%가 마케팅 비용으로 쓰이는 그렇죠. 거고.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었죠. 네, 유명한 그렇습니다. 그런 구호단체에서. 네네. 예, 근데 우리 정혜 대표님 알고 있는 한 구호단체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죠. 거의 전액이 전액이 다 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하나도 그러니까 일반 그런 기부금을 하나도 이제 그 운영 경비를 안 쓰고 네네. 전액을 다 보내는 그런 데도 있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순환 공유경제 모델 이런 것들 통해서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온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앞으로 또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그렇겠네요.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 특히나 이제 그 기업 임원들 또 경영진들이 계신 분들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예. 됩니다. 예. 그랬을 때 그 기업은 더 성장할 수 있고 오히려 다양한 소비자들이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관심을 가져주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그렇죠. 해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오늘 너무나 자세하게 지금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어렵긴 하네요. 좀 어렵죠. 우리 네. 이제 김성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쪽에 이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도래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개인의 리더 또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바로 사회적 책임과 비즈니스 전략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되듯이 개인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에 대한 예. 강력한 사회적 책임과 또 내 비즈니스 전략을 가지고 두 개를 융합했을 때 그렇죠. 이제는 더 멋진 예. 사업을 구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공유경제로 가는 길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성공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은 정말 그 어떤 공유경제로 갈 수 있는 길보다도 예. 가장 빠른 그런 고속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인생에 새로운 어떤 기회가 없고 지금 있는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에게는 정말 작은 자본과 어떤 그런 노력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른 공유경제를 만들 수 있는 예.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적인 부분과 그런 또 개인적인 그런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이 틀을 못 깨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확신컨대 아까 우리 정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5년, 30년이 딱 되면 가장 되고 싶은 상위 직업 10위 안에 저는 반드시 이 네트워크 마케터라는 직업이 들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예. 저도 이제 가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 제레미라는 친구 아마 정혜 대표님도 아실 겁니다. 예, 예. 네. 그 친구는 계속 여행만 다녀요. 하와이, 파리, 예, 예. 영국.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네트워크 비즈니스 통해서 이미 자아실현을 한 친구잖아요. 예. 네. 옛날에 뭐 카펫공이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야,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실을 과연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알고 있을까? 그렇죠. 음. 예. 어떤 생각에는 그냥 부모님 잘 만나서 금수저를 물려받은 예. 그런 아이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삶을 현재 누리고 있다라는 걸 안다면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시죠. 그렇죠. 아직도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 이렇게 앞서가는 일이고 아까 우리 김성균 대표님 기경제 말씀하셨지만 기경제를 초월한 그런 네네. 사업 방식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네. 이제 그 개인 사업가이면서도 연결된 그런 네네. 사업 방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사업 방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네요. 네네. 자, 마지막 그 장표인데요. 자, 선순환 공유경제 제가 타이틀 딱 이렇게 세워놓고 이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죠. 이 워렌 버핏은 내가 지금까지 해본 투자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예. 투자가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예. 또 회사에 투자했다라는 게 또 큰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좀 몇 군데 회사 투자하셔서 재미를 많이 보셨어요. 예. 워렌 버핏이.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오늘날 그 어떤 사업보다도 60년 역사상 가장 빠르게 예. 이렇게 흡수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적으로 예.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시면서 특히나 지금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사실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예. 이제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와 있고 이 저성장 국면에서 개인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하게 그런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은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거고요. 또 이 온라인으로서만 접목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인적 교류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또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지난번 우리가 이제 강의도 했지만은 뭐 네트워크 마케팅 단지 수입만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그 가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사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10대 그 사업 분야에 들어갈 정도로 네네. 저는 거의 정말- 확신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이런 성공자들이 나오게 되게 되면 예. 그들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일 날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자본 들어가지 않고요. 네네. 또 뭐 위험성이 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네네. 엄청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탁월한 사업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네요. 네. 제가 이제 맺은 말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결국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가장 핵심 기술인 바로 AI라는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돌아가게 하려면 사물 인터넷이나 IoT 예. 필요하고 센싱 기술이거든요. 예. 센싱 기술이 받쳐주고 이 센싱 기술들이 데이터를 모읍니다. 예. 이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예. 바로 IoT,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가 인공지능과 연결되게 되면서 이 효율성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줄여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기업이 추구해야 될 효율성은 극대화되게 됩니다. 예.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는 결국은 개인이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야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할 때는 결국은 같이 융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아니 조직 한번 보세요, 정 대표님. 정말 세계적인 1조 정도 일반적인 산업 섹터에서 1조 원의 매출을 만들어낸다면 기본적으로 직원 수는 10,000명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잘 보시면 네트워크 회사들 보면은 굳이 그렇게 인원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정말 한 많아봤자 한 1,000명? 예. 그렇죠. 몇백 명 정도. 예. 그런데 매출은 1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1조 나온 매출을 다 갖는 게 아니라 또 그게 실제로 수익 부분이나 이런 수당이 분배된 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분배가 네네. 되죠. 예. 이런 부의 재분배 관점에서 사실 저는 충분하게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은 선순환 공유 경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성준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로 공유 경제 네네. 중요한데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분야라고 네,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안타까운 점은 이런 부분을 좀 국가에서도 예. 이런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훨씬 더 좋은 인프라를 좀 서포트 해줄 수만 있다라면 사실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그렇죠. 네.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고요. 네, 예. 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의 이 시기에 물론 IT 기술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비전이 있는 직업이가 아니라 기경제, 예. 제가 정말 그다음에 공경제 모델과 더불어서 설명을 했을 때 충분하게 비전이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분도 있고요. 그렇죠. 네. 오늘 아주 좋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다양하게 네. 아주 깊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이제 우리 김성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많이 새로운 걸 깨달았거든요. 네네.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런 4차 산업혁명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죠? 네네.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지도 모르고 근데 분명히 이제 그 방법을 지금 오늘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나 네네. 사업자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네. 그래서 오늘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또 이제 저희가 20단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예. 이제는 한 단계 레벨업도 좀 시켜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고급 정보를 좀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구색을 좀 갖춰봤습니다. 예. 다음 22강에서는 또 여러분들과 또 암호화폐, 또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이네요. 이제 거의 50분이 다 돼가는데 예. 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무더운 더위 잘 건강관리 하셔서 또 풍성한 가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1강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성규 대표님 오늘 좋은 강의 너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